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사실상 이제 면접고사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쓴 대학들이 우리가 막상 원서를 쓸 때는 가기 쉽지 않아 또는 뭐 가고 싶어 하면서 그냥 이렇게 썼지만 사실 수능 시험을 보고 난다면은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가 없는 이런 서울시립대 같은 학교들에 대한 합격의 갈망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수능을 보고 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서울시립대 정도의 대학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수능을 보시고 난 다음에 면접의 필요성 또는 합격하고자 하는 갈망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서울시립대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면접 시간이 15분 정도 시간이었는데 올해는 면접 시간이 10분 정도로 5분 정도 줄었어요.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의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면접의 유형들이 10분 정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면접 시간을 10분 정도로 축소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어지면 서울시립대는 1단계에서 2배수나 4배수 정도 자, 서류평가 100% 진행하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50%에 면접평가 50% 반영을 하니까 면접의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죠. 대부분의 학교들이 면접이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를 반영하는데 서울시립대는 면접을 50%를 반영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학들 중에서는 면접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50%가 실제 30%를 반영하는 대학들보다 반영비율이 무조건 높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실질 반영이 얼마가 내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50%냐 이게 실질 반영 비율이 얼마냐 또는 합격생들 사이에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 면접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어지느냐 이 부분까지 고려하게 되어지면 사실 50%가 면접의 반영 비율이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실질 반영률을 고려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의 면접의 반영 비율이 30%일 때 어떤 대학이 모집 요강에서 50%의 반영 비율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대학에서 뭘 중요하게 여긴다는 얘기냐면 면접에 대한 평가를 되게 중요하게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 반영률을 떠나서 실질 반영률을 우리가 모르니까 또 학생들 사이에서의 면접에 실제 어느 정도의 합격에 영향력을 미쳤는지는 모르니까 하지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다른 대학이 대부분 30%를 반영하는 데 비해서 시립대는 50%를 반영하기 때문에 면접의 중요성을 매우 큰 학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을 보면 2인의 면접위원이 지원자 1인을 대상으로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을 중심으로 세 가지 요소를 평가하는 거죠. 학업 역량과 잠재 역량과 사회 역량을 중심으로 지원자의 종합적인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공적 윤리의식 그리고 제출 서류의 진실성 등을 약 10분간 평가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2020년도에는 면접 시간이 15분 정도였어요. 올해는 10분 정도로 줄었고 15분에서 10분 정도 줄었다라고 하는 것이 면접의 중요성이 줄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아마 시간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될 것 같고요. 그대로 면접의 반영 비율은 50%로 두고 있는 거로 봐서 시간이 줄었다고 해서 면접의 비중이 줄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서울시립대는 1단계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2배수에서 4배수 정도까지 준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집 단위에 따라서 1단계 선발 비율이 달라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융합 전공 학부는 보통 한 학과에 8명 또는 국제관계학, 빅데이터 분석학은 각 9명 정도를 1단계 컷으로 보고 있고 영어영문학과는 3배수 정도 그 외의 학부는 보통 2배수 정도를 1단계에서 통과시키죠. 2배수 정도의 1단계 통과 비율이라고 하면 사실상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1단계 비율이 매우 낮은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3배수 정도를 두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2배수를 준다는 의미는 결국은 어떤 의미냐면 서울시립대에서 다른 대학으로 이동할 경로가 그렇게 사실 많지 않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충원율이 되게 크다. 학생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대부분 대학에서 어떻게 했냐면 1단계 배수를 크게 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근데 1단계 배수가 2배수 정도를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영문과 외의 기타 학부나 학과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사실 별로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단계 서류평가를 통해서 모집인원의 2에서 4배수를 2단계 면접평가 대상자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면접 기출문제 내용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서울시립대 면접은 아시는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대학에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이거든요. 근데 면접이 예전에는 면접이 뭐 버스 타고 왔니? 지하철 타고 왔니? 아버지 뭐 하시니? 뭐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 좀 거기서 조금 더 발전되면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이 뭡니까? 또는 리더십을 실천한 사례가 있나요? 고등학교 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뭐냐? 이런 거 뭔가 약간 추상적이면서 학생인의 인성이라든가 가치관을 물어보는 면접들이 많았다면 요즘의 면접들은 대부분 어디로 가고 있냐면 직접적, 간접적 지식평가로 가고 있어요. 지식평가로. 특히 자연계인 경우에는 직접적, 간접적 지식평가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대학별 고사, 대부분 대학별 고사들 중에서도 면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작년서부터 우리가 얘기가 나왔었던 브라인드 서류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브라인드 서류평가라는 것이 마치 고교 서열화를 완전히 다 없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브라인드 서류평가하니까 모든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이 균일하게 평가를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브라인드 서류평가를 통해서 고교 서열화가 다소 완화되어졌다 이 정도 이해하셔야 돼요. 다소 완화해졌다. 그거는 이제 최근에 대학에서 발표한 1단계 합격자들의 고등학교 유형과 1단계 합격자들의 내신 성적을 보게 되어지면 전년도와 사실 큰 차이가 많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부모님들은 브라인드 서류평가하니까 모든 고등학교의 내신을 균일하게 평가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단지 고교 서열화의 완화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면접에서 뭘 중요하게 여기냐? 브라인드 서류평가나 브라인드 면접이 강조되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대학의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기 때문에 면접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지식을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학업의 정도라든가 또는 지원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면접의 유형이 직접적, 간접적, 지식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해야 되는 게 먼저 학생부 자소서를 보고 본인이 그리고 그 중에서 약 30문제 정도를 뽑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학생의 시간이 없으시면 어머니께서, 아버님께서 학생의 학생부와 자소서를 입학 사정관의 관점에서 학생에게 물어볼 만한 문제를 다 뽑아봅시다. 한번 30개 정도를 30개를 뽑고 난 다음에 그 30개의 문항에 대해서 답변을 만드셔야 돼요. 답변은 보통 30초 정도로 30초. 왜 30초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에 비해서 면접은 10분인데 질문하는 문항 수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질문하는 내용이 직간접적 지식 중심으로 물어보다 보니까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이에요.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10분 동안에 5, 6문제 정도를 물어봤다면 요즘에는 8문제에서 9문제 정도를 물어보기 때문에 학생의 답변 시간이 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 30초 정도 글자 수 한 300자 정도로 답변을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를 하시고 오셔야 돼요. 학원으로 오실 때는. 학원에 오실 때 아무런 준비하시면 안 되고 수능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1차 합격 발표가 나고 나면 먼저 예상 문제, 거기에 대한 예상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 그 다음에 지원한 학과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그와 관련이 되어진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시기 위해서 이슈라든가 시사 이슈라든가 아니면은 기사화되어서 썼던 내용들을 정리한다든가 또 그와 관련이 되어진 독서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한다든가 이런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학원에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것은 자, 1단계 발표가 12월 4일이니까 수능 다음날 바로 발표가 날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면접일은 12월 12일과 13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 발표 나고 난 다음에 면접까지 사실 시간이 좀 있어요. 그렇죠?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 시간이 있을 것 같고 학원에서 수업할 때는 첫 번째는 두 가지. 1차 발표하고 난 다음에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바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수업하고 수업 시간은 2시부터 6시예요. 이 수업의 특징은 뭐냐면 주중에 학원에 오기가 어려우신 분들, 지방에 계시거나 학원하고 거리가 머신 분들은 주말 수업을 이용해서 미리 수업을 들으시면 좋은데 이 수업의 장점은 뭐냐면
수능 발표 나고 수능 시험 보고 1차 합격 발표 나고 바로 면접 수업을 들으시게 되어지면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다. 뭐가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방향을 이해하시겠죠. 면접 준비 방법,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 실제 어떻게 면접이 진행이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굳이 월, 화, 수, 목, 금 남은 기간 동안에는 면접 수업을 토대로 해서 준비 과정을 철저히 하시고 난 다음에 대학으로 면접을 가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거리가 멀지 않으신 분들은 그 주, 그쵸? 수, 목, 금 저녁에 6시부터 10시나 2시에서 6시 수업에 수업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수업은 대부분 12, 13일 면접 보기 바로 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능 시험 보고 1차 발표 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부나 자소서를 기반으로 해서 철저하게 미리 준비를 다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전 면접의 차원에서 시험장에 가기 전에 마지막에 수목금 3일간 4시간씩 3일간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업의 형태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1차 발표 나고 난 다음에 먼저 수업을 통해서 면접에서 실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는지 나의 단점은 뭔지 무엇을 보완해야 될지를 알고 난 다음에 약 5일 정도의 준비 기간 동안 이를 바탕으로 준비하고 대학의 면접장으로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1차 발표 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리허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시험장에 가기 전에 3일간 집중적으로 실제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배우면서 실전적을 배양하고 난 다음에 면접을 가는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학원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은 첫 번째는 1대1 개별 면접 방식이 있습니다. 학원에 오셔서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줌이나 스카이프를 이용해서 화상으로 수업하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진행하는 수업 또는 수목금 2시, 6시나 6시, 10시에 주중에 수업하는 수업 이런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서울시립대는 사실은 수능을 보고 나면 위상위도 올라가는 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능 시험을 보기 전에는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재수생 학생들이 생각할 때 기대치가 높죠. 근데 막상 수능 시험을 보고 나면 본인의 이제 수능 시험을 잘 보기를 물론 바라지만 수능 시험을 보고 나면 결국 수시 원서, 수능 최저가 없는 서울시립대 같은 대학에 대한 갈망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1단계를 통과했다면 배수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2배수나 3배수밖에 안 되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2배수나 3배수인 이유가 서울시립대학교가 다른 대학으로 이동 충원율이 낮다는 거. 다시 말하면 추가 합격을 기대하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1단계에서 반드시 붙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 면접의 중요성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이제 면접이 다른 대학하고 다르게 2단계에서 면접의 반영 비율이 50% 정도 반영 비율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면접 중요성이 상당히 큰 학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되어지고 자, 요 면접을 진행하실 분들은 미리 예약을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서울시립대 면접을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게 문과 한 반, 이과 한 반 정도밖에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총 10명 정도밖에. 왜냐하면 이 시기에 많은 학교들이 면접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면접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미리 예약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만나서 좋은 면접을 준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